사라체 교수님 여기 저희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전공은 이제 피아노 연주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학부를 하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의 대학원을 거기서 다녔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차 사고로 손목 부상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다른 일도 좀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도 좀 했고, 그 다음에는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그런데도 아직 손목이 낫질 않아서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현대자동차 미국 본사가 그 남가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틴밸리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하다가 손목이 나와서 이제 사퇴하고 나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제 첫 직장은 아이들와일드라고 미국의 기숙사 딸린 예고가 3군데 있어요. 네. 고등학교요? 예술고등학교. 그렇죠. 뭐 미술, 음악, 뭐 연극 이런 거 가르치고 연출도 아마 가르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피아노과 교사로 들어가서 첫 직장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보스턴에 있고 월넛 힐이라고, 그다음에 미시간주에 인터라켄이라고 있고, 이쪽 캘리포니아주에 아이들와일드가 있는데 저는 거기 아이들와일드에서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티 칼리지에 임용돼서 거기서 가르치다가 이제 그때 신문에, 미주 한국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인 칼럼을 쓰게 됐어요. 누가 자기 엄마가 분당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1층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면 한국 어떻겠냐. 분당이요? 예. 그래서 갑자기 미국에서 차리려다가 분당에서 2년이 걸렸어요. 그게 준비하고 하면서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후배였는데 같은 나와서 이거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그해 4월에 한국에서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영산아트홀에서 연주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봤더니 위치도 너무 좋은 거예요. 탄천 앞에 막 야외 데크도 넓고, 그래서 여기서 하자. 그리고 집 팔고 학교에다 사표 내고 나와서 분당에 와인바를 차리고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한 2년간은 재밌다가 이제 그다음에 뭐 레몬 브라더스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손님이 줄은 건 아니었는데. 레몬 브라더스 사건은 뭐죠? 네, 그때 레몬 막 은행들 파산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붕괴 오고 그 이후에. 네. 그 시기가 언제쯤이셨어요? 제가 2006년에 차렸으니까 2008년 그때쯤에 부터 갑자기 오는 사람들 수는 줄지 않았는데 웨이팅도 있고, 그런데 그 기업 카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넘는 와인 같은 건 거의 팔리지가 않으면서 객단가가 너무 줄으면서. 그 주변에 회사가 많았나요? 삼성도 있었고 수원 이런데, 그 다음에 그때는 분당에 삼성물산도 있었고. 그때는 분당에 그래서 기업이 많았구나.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알찬 중소기업들 IT 쪽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 기업 카드 들고 오는 사람들이 확 줄으니까. 법인 아니면 이제 글쎄요. 그런데 아니, 손님 수가 안 줄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뭐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전혀 장사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2년 반을 버텼어요. 그러고서는 장렬하게 전사했죠. 버티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영어 레슨 이런 거 하면서 빚 금방 갚고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한티어 카페 단국공고의 음악 선생님께서 출산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때 한 학기 와서 이거 하겠냐고 그래서 거기 음악 선생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영어 과외 뛰면서.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이 대진대학교 미국학과에서 원어민 교사 찾는다고 해서
네, 여기 어플라이해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만 12년 되신 데에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는 포털 사이트였는데 그 네이버나 막 다음 같은 그런 말하자면 미국 내 아시안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케팅 매니저란 막 직함도 달아주고 그래서 그때는 별 정신이 없었는데 그리고 되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급격하게 버블 붕괴와 함께 급격하게 망했어요. 근데 그때 몇 살 되셨어요? 지금 23년이잖아요. 네. 네, 무슨 1997년, 98년 그랬어요. 예. 2000년 그때쯤 이제 현대자동차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일어나서 집이 머니까 새벽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 약간 유연 근무를 하게 그 당시에도 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6시에 출근해서 막 4시에 퇴근하고 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4시 반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3시 반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깜깜할 때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때도 근데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있었군요. 85년에 들어왔어요. 아, 근데 그때 들어왔다가 약간 잘 안 되고 아마 다시 시작을 한 건 그 조금 이후로 알아요. 그럼 실리콘밸리 쪽에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실리콘밸리 아니고 파운틴밸리라고 남가주예요. LA보다 로스앤젤레스보다 조금 더 남쪽이고 오히려 샌디에고에 가까워요. 파운틴밸리. 산호세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있다 들었는데 네, 그거는 북쪽. 거기보다 많이 밑으로 그렇죠, 가야 돼요? 그렇죠. 산호세는 샌프란시스코 근처고요. 네. 그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네. 북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고 이제 샌디에고랑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파운틴밸리가 있죠. 그때는 너무 불행하고 이게 이렇게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교통사고만 안 났으면 내 삶이 얼마나 달랐을까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피아노 전공해서 벌 수 있는 전공해서 박사학위 따봤자 교수밖에 더 해요. 말단 직원으로 이렇게 큰 기업에 들어가니까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걸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피아노를 안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의 단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볼 때도 만약 가능하다면 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직장 생활 특히 첫 직장은 해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좀 힘든 데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작은 기업들은 하나부터 10까지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게 장점인 것 추천하시는 같아요. 네,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짜임새가 달라요. 짜임새가 달라서 격식 차리는 것에서부터 뭐 안녕하세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들 잘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물론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주로 일했고 하지만 거기 주재원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전하는 것이라든지 또 제 포지션이 마케팅 쪽에 상품 기획 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략 기획에서도 있었지만 주로 그 미국에서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그 현지인 미국인들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그 사이에서 리에송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현대자동차 그쪽에서 일도 하셨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음악 교사로도 일을 하시고 학생을 가르치는 이제 피아노 교사도 하시고 그 와중에 또 와인 칼럼도 쓰셨고 그렇죠. 그때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직장을 잡고 보니까 당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같은 거 되풀이하면서 여유도 생기고 하면서 그때 이제 와이너리 방문도 하고 인터뷰도 따고 하면서 그랬죠. 그러면 와인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배우다가 좋아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와인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뛰어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와인은 대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여름방학 동안 그 프랑스에서 온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에 별 5개를 다이아몬드 5개인가요? 별 5개인가요? 뭐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 되게
그 당시에 그 볼티모어라는 도시에서 제일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이터부터 모든 직원을 프랑스에서 공수해 왔어요. 식재료는 물론이고 거기 그러니까 프랑스를 옮겨놨네요. 예, 그래서 그 호텔 꼭대기에다가. 예, 옆에 있는 그런 집들까지 다 사가지고 호텔에서 그 집을 기숙사처럼 해가지고 2명씩 거기 살게 해주고 막 직원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페이스트리 셰프라고 그러죠. 그 디저트 만들고 막 네,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인을 처음으로 맛보게 해줬어요. 아,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이렇게 와인을 마실 수도 있구나. 그 맛도 모르고 마셨지만 그 어떤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 상황과 분위기 자체가 되게 그것도 마음에 좋았고 그 맛도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거라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와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메독 이름이 뭐예요? 와인의 이름? 아,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찾아서 마셨었는데 오메독 지방의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메독. 예, 보르도 오메독 와인이어서 그렇게까지 비싼 와인도 아니었고 크루 부르주아급이었고 그게 약간 흑연 연필 그 심향이랑 막 그런 석회석 이런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와인인데 그게 되게 매력 있다. 예, 생각날 때가 있어. 그렇게 해서 처음 마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좋았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무슨 학생이 와인을 마셔요. 미국도 와인이 뭐 그렇게 싼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와, 거기는 그 북부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가 다 와인 산지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다 와인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캘리포니아가 아마 전국에서 나는 와인의 85% 90%가 미국 전국에서 나는 와인의 다 캘리포니아에서 날걸요 아마. 그 그래서- 지역이 좀 그 날씨 환경이 좋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거기서 미국 와인들 마셔보고 동부에 있을 때는 미국 와인은 좀 비쌌고요. 이태리에서 수입한 와인들 많이 팔았어요. 그때 학교 근처 와인샵에서. 그래서 네, 그 프랑스 와인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이랑 가까우니까 동부는 대서양만 건너되니까 마시다가 캘리포니아로 와서 오, 이렇게 맛있는 미국 와인이 있다니 하면서 저는 몰랐네요. 교수님이 피아노 전공을 했는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이제 피아노와 이제 와인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배운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배운 게 있다 그런 줄 그러면 좀- 몰랐어요. 그건 어쨌든 그렇고 네, 그래서 영어는 사실은 그 학부 때부터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같은 학생들 뭐 영어 과제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좀 뭔가 가르치는 거에 되게 음, 흥미가 있으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걸 내가 잘하는구나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인은 제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제가 와인 쪽에서 일을 한 이유는 버는 돈 뭐 이런 것과 직종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업계 사람들은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평생 음악 관련된 학교만 다녔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보였거든요. 특히 막 음대 교수끼리는 사이도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았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특히. 그래서 뭐 특별히 거기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업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와인은 그랬던 거고. 와인 자체보다 그 와인을 즐기는 그 문화 자체가 더 좋으셨겠네요. 와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사람들이 좀 칠한가 봐요. 아무래도 조금은 즐기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와인 쪽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인더스트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좋고 모두 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는 저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도 와인바를 열면서 제가 다른 소믈리에들 와인 하시는 분들하고 그때 이제 친분을 쌓게 됐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분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이 좋았네요. 그쪽은. 그쪽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리턴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견뎌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 건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확실하고 되게 많은데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수 되게 싫어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음식하고 뭐 요리하다 실수로 조금만 들어가도 먹다가 뭐야 여기다 고수 넣었어? 그리고 금방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넣었을 때 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쑥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조금 넣었을 때 알아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은 싫어하는 거에 훨씬 민감하고 훨씬 뚜렷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좋아하는 것 거기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돈을 버는 수단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을 와인을 못 마셨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걸 잃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나이가 있진 않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하나를 좋아하면 많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와인이 좋아가지고 와인 일을 한다고 하면 동시에 다른 것도 좋아해야지 집중이 그쪽으로도 가서 만약에 와인 일로 힘들거나 지치면 그 다른 관심사로 즐길 수 있으면서 그 즐기면서도 이제 때로는 다시 본업인 와인의 매력을 느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중을 좀 좋아하는 걸 많이 만드는 게 근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업이잖아요. 들었어요. 업이 되면 거기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거기서 정말 전쟁터인데 거기 맞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잘 됐어도 저는 와인이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업이 되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하는 걸로 직업을 삼고 좋아하는 거는 돈을 써야 더 좋아요. 내가 돈을 딴 걸로 많이 벌어서 잘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와인을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런 거를 막 사서 마실 수 있는 게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만들 때는 좋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네 그렇게까지 삶이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쳤을 땐.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고민 중에 하나인데 엄청 열정 있게 하는데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고민. 난 미래에 뭐가 될까가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게 없어지거나 열정이 식으면 어떡하지가 더 미래랑 와닿아 있는 느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직업이란 건 다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이 알아야 직업을 찾을 때 그게 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 그때 친구가 아니죠 선배죠. 같이 학교 다니던 첼로 하던 남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삶이 똥으로 만든 샌드위치라고 생각해. 똥이란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아 그래요. 여기 욕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영어로 하자면 life is a shit sandwic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ough라고 빵의 두께가 매우 두꺼우면 dough가 영어로 돈도 돼요. 빵의 두께가 아주 두꺼우면 그렇게까지 똥의 맛을 직접적으로 심하게 보지 않아도 되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빵이 얇으면 거의 똥만 먹는 기분이 들 테니까 나는 걔의 돈에 대한 인생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샌드위치에 그 있는 빵을 넣으면 돈이 그쵸 빵이고 빵의 이제 두께고 똥은 누구나 이제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똑같이 그 똥을 먹을 때 그 똥 그 샌드위치를 인생의 쉣 같은 부분들이 이제 똥인데 똥인데 돈이 이렇게 있을수록 그렇지. 쌓였을수록 뭔가 넘기기 쉽다. 똥은 비율이 적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완전 두꺼우면 빵만 먹겠네요. 또 똥은 막 똥- 1%도 안 그러니까요.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개가 제일 개 똥을 안 먹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똥이 미생물만한 정도로 쌓으면 누구나 똥을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그쵸. 양에 그렇다고 한다면 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견디기 쉽지 않겠냐.
그러면 교수님한테 있어서의 돈은 뭔가요? 저는 어떤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러면 행복이 뭐냐 뭐 그런다 그러면 또는 뭐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저는 뭐 돈이 아주 많다고 내가 아주 뭐 외모가 출중하다고 남들보다 막 힘이 세고 건강함에 있어서 단 한 번 병원 안 가고 어마무시하게 건강하다고 해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뭐가 하나 특출나게 많은 거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threshold라고 하나요? 미니멈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 관계, 직업, 명예, 돈, 뭐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면서 필요로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최소한은 갖춰져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돈도 그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갖춰지면 그렇게까지 인생에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는 행복이기 때문에 돈. 네 최소한만 갖춰지면 네 별상 딱 건강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돈도 행복의 조건인데 네, 그렇죠. 생각보다 인정받는 거에 대한 욕구가 큰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귀결되는 게 우월감을 느끼는 건 되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전하는 욕구도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배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고통받을 때도 엄청 행복하다고 느껴요. 왜요? 고통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어머님이 아이를 낳으면 매우 고통스럽고 육아를 할 때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지쳐야 그만큼이나 행복해지고 마약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약하는 순간에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만큼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법칙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고 느껴져서 고통도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통 이것은 되게 제가 먹는 음식의 쓴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맛이 되게 좋긴 한데 달기만 하면 정말 그걸 어떻게 먹어요 맨날 단 것만. 모든 뭐 4가지 5가지 맛이 다 갖춰졌을 때 훨씬 맛있게도 느껴지고 어쩔 땐 진짜 네 쓴맛도 쾌감을 줄 수 있듯이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프릭하고 좀 변태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매일 하루 종일 단식하다가 하루에 몰아서 밥을 먹거나 하면 더 행복하고 음식이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사막에서 3일을 쫄쫄 굶고 뭐 아무것도 마시질 못하다가 물을 마시면 그만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두엽인가에서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래요. 행복을 분출하는 부위도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고통과 행복은 사실상 성질이 같다는 주장을 하는 심리학자들도 많다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교수님이 긴 시간을 미국에서 지내왔으면서 미국의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되게 체감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그때쯤에 꽤 있었을 거고 그때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충격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석사를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랑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서부로 대학원을 다시 갔거든요. 그때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 거기 너무 무서운데 폭동 있고 그랬어. 뭐 거길 갈라 그래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갈라 그러는 학교 근처가 폭동의 근원지야. 다 부서지고 불타서 없어졌을 테니까 만약 학교 근처에 아파트 구하면 너 새 아파트에서 살겠다. 다 새로 지어야 되니까.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거기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네, 근데 오히려 모르면 무식하다고 저는 LA는 항상 지진이 있는 데래 이거 항상 이런 지진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막 뭐 고속도로가 다 파괴가 되고 막 진짜 일주일 동안 물 안 나오고 뭐 가스랑 전기가 끊어져서 살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실제로 보거나 이제 당하거나 한 게 있나요? 그 가족분들이 없죠. 저희는 다행이네요. 다 동부에 있었으니까 전혀 없었지만 뭐 그런 총알 자국 그다음에 뭐 파괴된 그런 것이 그대로 민낯처럼 있었죠. 제가 갔을 땐 폭동난 지 몇 달 안 돼서였으니까. 네, 그래서 가서 그때 제가 오디오를 좋아하니까 한인타운에 있는 굉장히 큰 오디오 샵을 갔는데 아마 문 막 몇 억대 스피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그 아들들하고 다른 분들이 그 군대에 갔다 온 한국 분들 이민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막 이런 소총 장총 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서 막 총 쏘고 그랬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밥 먹다가 얘기 들은 게 제일 와 완전 그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술집 그때 그러네요. 한인타운에 몇 군데 약간 높은 빌딩에는 그 한국의 군필자들 서로 연락해서 모집해가지고 총 나눠주고 와. 거기서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분들 아니었으면 훨씬 더 피해 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할 때 제가 언뜻 느꼈던 건데 독어에 대한 영향도 조금 받으신 것 같아 보이셨어요. 근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게 있으셨나요? 아 그렇죠. 음대는 학부 때 무조건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셋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어 하고 싶다, 중국어 하고 싶다라는 애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하면 음악에 클래식 음악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독일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4년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뭐 어드밴스드로 시험 봐서 패스를 하는 바람에 2년만 했죠. 예, 4년 할 걸. 그래서 총 그러니까 한 6년은 공부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영어랑. 그다음에 영어를 배우고 나서 배웠을 때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그 심지어 영어 보캐블러리에도 도움이 되고. 영어도 그러면 앵글로 섹슨족의 산유물이고. 네, 그렇죠. 근데 섹슨이 독일 쪽. 예, 그다음에 앵글로가 영국 쪽이니까. 예. 그러면 라틴어가 많이 영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많이 있는데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럼 앵글로 섹슨족의 그 전 언어가 라틴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구어가 아니고 이 문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한자어 한문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라틴어 얘기를 들을 때 되게 한문이랑 비슷하다. 네, 왜냐면 맞아요, 표기의 개념으로 라틴어를 맞아요. 많이 쓰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한자어 모르고는 어휘력이 늘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라틴어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어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베이스로 하는 그 로맨틱 랭귀지라는 게 5개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루마니아어예요. 루마니아 나라 자체가 로마니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군데가 이제 로맨틱 랭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맨틱이 다른 뜻이 아니라 로마의란 뜻이에요. 로마의. 그러니까 로마틱. 예, 로마의. 저희가 알고 있는 로맨틱도 다 그거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도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뭐 그 궁궐에서나 이런 데서 쓰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 다 한자어였고 그다음에 한글이 발명된 다음에 사랑 이야기 뭐 홍길동전 이런 건 다 한글로 쓰였다면서요. 얘기거리. 그러니까 걔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라틴어로 다 관공서 학교 뭐 이런 데서 다 사용이 됐고 문자어로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5개를 라틴어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가 점령해서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를 퍼뜨렸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랑 이야기는 전부 다 자기네 방언으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그래서 로맨틱이 아마 그래서 로맨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예. 그런 견해가 있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사실인 건가요? 그게 사실이죠. 예. 네. 로맨틱하다는 진짜 생각해 보면 정확한 한국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본으로 먼저 들어왔으니까 일본에서 로망이라고 해서 그거를 한자어로 쓰다 보니까 낭만이 되었고 그래서 일본 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낭만을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런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체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낭만, 로맨틱. 사실상 하지만 뭔지는 알죠.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언어는. 미국도 로맨틱을 로맨틱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 뭐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랍어를 받아들인 것 중에 R로 시작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R이 영어로 하면 the 그런 뜻이에요. the.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 원 단어가 알쿨이에요. KUHL로 표기해요. KUH. 그게 이제 술인 거예요. 쿨. 근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술하고 쿨하고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 순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저는 맞아요. 저도 언어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하는 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많은 의미를 담을수록 고대어인 것 같아요. 술도 엄청 많은 의미를 담았잖아요. 예를 들어 데킬라도 술이고 막걸리도 술이고 하잖아요. 포괄적이죠. 되게 단어. 가도 있잖아. 가라도 있잖아요. 가라. 고 네네.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가라는 의미 자체도 엄청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거시기도 있죠. 거시기라고 하는. 네네네.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해라라는 말을 하면 엄청 많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수록 되게 고대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언어 학자들이 그렇다라고 되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 듣다가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단어의 사용이 좀 제한적이다. 그게 아니라 버릇처럼 정말 한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한 단어를 많이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조금 많이 맞아요. 쓰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말 버릇적으로 말버릇처럼 되게 맞아요. 말 자체가 되게 뭉뚱그려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 단어만 돌려 쓰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논리정연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정확한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언어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논리정연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그 에센스 그 중요한 것을 알아채고 진짜 잘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훨씬 단순하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표현을 구체적이고 되게 풍부하게 하려면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하는 게 멋진 걸 봤어요. 그러면 너무 좋다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표현이 풍부하지 않거나 조금 더 다른 사람 만약에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냥 좋다라는 단어만 이제 머릿속에 딱 추상적으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한테 이 모습 광경을 보여주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 만큼 너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구체화된 추상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상대방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물론 뭐 답답할 수는 있겠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은 쉐어할수록 더 커지니까. 근데 만약 누군가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내가 이태리 가갖고 막 이런 걸 봤는데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진짜 표현을 되게 잘했을 때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 공감이 소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나도 이런 걸 봤는데 그때 해가 딱 거기 걸려 있었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벗었거든. 난 그 색깔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정말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언어나 단어보다는. 좀 주제가 좀 바뀌어서요. 여자로서 남자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조직 생활을 해보면 회사를 다닌다던가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저걸 언제 배우지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엄청 과격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네. 팟캐스트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왜 줄 쓴다고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 센스 있고 눈치 빠르면서 되게 그 조직 안에서 성공의 사다리를 되게 빨리 잘 잡고 타고 그리고 위험 신호를 되게 잘 알아채고 그런 것도 상당히 신기하고요. 얘 어디서 배우지? 남자 중고등학교 때 다 따로 모아놓고 이런 걸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 저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같이 조직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는 여성 남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눈치 또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친한 그런 남자들은 어딘가 갔을 때 뭐 처음 가는 곳 인천에 막 되게 낯선 동네에 가서도 이쪽이 동쪽이야 막 그런 아이가 있어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침반을 꺼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둘 다 처음 왔는데. 몇몇 사람들은 몇 %의 인간이 그 뇌에 그게 있대요. 근데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지 않아요? 네, 저는 워낙 제가 길치기도 하고 주변 남자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원시 시대 때부터 진화를 덜해서 그게 사냥꾼 그게 남아 있다고 유전자에. 네, 맞아요. 그 방향을 인지하는 감각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주변에 있어요. 제일 신기한 건 그 조직에서 그걸 어떻게 몰라 이러는. 근데 이게 남자가 영리한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위험을 감지하고 네. 그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끼리는 지위에 엄청 민감해서 상하 관계. 네 매우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그렇죠. 여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하 관계. 네 친구 사이에도 분명한 상하 관계가 있고 만약에 두 명이 있어도 동등 관계는 절대 없거든요. 이 친구 간에도 조직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 했잖아요. 서바이브 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네. 근데 서바이브 하는 그 가장 큰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되게 당연한 본능인데 인정하는 남자는 엄청 따르고 그 사람의 이인자가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상사가 뭐라 하던 간에 되게 버틸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되게 그 부분에서는 남자들이 좀 인정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하나 보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잘해서 상사에게 만약 칭찬을 듣는다면 나를 인정해 주다니 충성을 다하고 내가 저번에 2인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맞아. 그 의미에서 남자도 비슷한 게 여자 상사가 칭찬을 해주면 기분은 좋은데 남자 상사가 인정을 해주면 훨씬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거든요. 알아봐 주는 건 기분은 다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누군가가 인정을 해준다는 건 기분이 좋은데 굳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모셔야지 막 이분의 모셔야지 이 사람을 2인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당연히 순간에 갑자기 막 그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상사를 되게 인정하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정을 해줬을 때 리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한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MMA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장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랑 같이 그 비슷한 실력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랑 칭찬을 하면 와닿는 게 훨씬 다르거든요. 그 관장님이 칭찬해 줄 때 그게 집에 가서도 엄청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네. 근데 전- 그 사람이 오. 저보다 강하다는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와닿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피아노를 쳤을 때 그때 학교 다닐 때 또래 다른 학생한테 인정받는 게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저희 지도 교수가 인정해 주는 것도 물론 컸지만 이런 점에서 여자랑 남자가 어, 좀 다른가 그쵸. 생각이 들어요. 동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더 미닝풀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해주면 저도 그만큼 엄청 기쁠 것 같은데 진짜 강한 사람이 한 번 인정해줬을 때가 훨씬 클 것 같아요. 되게 다르다. 네, 다음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금 즐기고 있는 문화가 있나요? 문화생활. 재밌는. 네. 별로 스포티파이. 문화생활 별로 하는 거 딱히 하는 건 없으시고. 밥 해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 요리.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취사병이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그거 칼질은 웬만한 사람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취사병 할 수 있어요. 그 뭐 조리학과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갔어요. 아, 그런 거 진짜 그런 애가 없었는데 없어서 그게. 저 아예 요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조리 정도만 뭐 전자레인지 데우거나 라면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훈련소에서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너 취사병이야.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하고 나서 그냥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갔으면. 요리에 대해서는 사실 가서 배우면서 잘 늘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 저는 와인바 할 때 저희 주방장님이 그 조리학과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학 다니는 중간에 군대 갔을 때 이제 취사병 되고 뭐 장군 취사병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 가끔 이제 저희 직원도 있고 거기서 뭐 매니저분도 있고 홀 매니저도 있고 그 알바생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장군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막 고기 볶아서 해물 넣고 막 이렇게 갖고 막 장군라면. 네, 양파 썰어서 막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군 라면 해주신다고 그럼 거기 막 다들 그 공군 헌병 나온 그 출신의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특히 그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가서 그래도 필살기 메뉴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아무거나 이거 만들어라 하면 만들 자신 있는데 칼질이나 그런 것도 자신 있는데 어쨌든 엄청 잘하는 거 하나 그런 건 없네요. 전 제가 좋아하고 좋아해서 잘 만드는 게 이제 파스타 종류 몇 가지랑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스페니쉬 오믈렛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막내 이모가 되게 잘하세요 음식을. 김치도 잘 담그시고 그 이모가 김치해서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찌개면 찌개, 뭐 장아찌면 장아찌 못하는 게 없이 잘해요. 근데 제가 순두부찌개를 꽤 좋아하는데 그 이모도 순두부찌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모 이거 진짜 맛있게 끓이려면 가서 사 먹는 것처럼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재료 넉넉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쉬 소스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 되게 신의 한 수였거든요. 네. 피시 소스 그 피시 소스 그 자체에 뭐 말하는 거죠. 까나리 액젓. 액젓, 예, 액젓. 액젓이 꼭 들어가야 돼. 맞아요, 액젓. 네, 그래서 저 짜그리 할 때 액젓. 그래요? 짜그리도 넣어요. 그러면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 있나요? 저는 유발 하라리의
세이피엔스. 예, 그거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사피엔스. 예. 사피엔스로 번역된 네, 거예요? 사피엔스. 아. 이거 여기 있네. 예, 사피엔스. 예, 이거 강추해요. 네.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보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읽기 난이도는 괜찮나요, 저거? 네, 되게 어려운 걸 그야말로 너무너무 쉽게 잘 설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읽기 전까지는 종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종이 나누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종인지, 불독하고 치와와는 왜 같은 종인지 몰랐거든요. 과, 종 이런 것도 되게 네네네. 단어 자체가 되게 네. 의미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예, 스피시스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그냥 몇 줄로 해줘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맞아, 몰랐던 것 되게 많더라고. 뭐 흰개미도 바퀴벌레 과다. 아 그래요? 네. 흰개미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슷하니까 개미라고 이름을 칭했는데 네, 사실은 생긴 건 사실 개미랑 좀 다르죠. 네. 털마이트.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가 다르냐면 둘이 메이팅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끼리 또 아이를 낳아야 이게 같은 종이래요. 요즘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생물이랑 심리 쪽을 너무 관심 있어 아 하는데 그래요. 저거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삶이란 무엇인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예. 그냥 삶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견뎌내가는 게 삶인 것 같아요. 저도 반대로 좀 경험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삶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저는 삶은 정글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이터네 아까부터. 예, 너무 지킬 것들도 많고 너무 적들도 많고, 뭐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사람이 치여 죽어도 이상하지도 않고, 세상이라는 게 내가 손 한 번만 때리면 파리는 죽고, 이게 모든 게 다 얽혀 있잖아요. 이 속에서 나는 열심히 생존해 나가고 지킬 거를 지켜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해져야 되고. 네. 그래서 남자로서 강해지는 것도 그런 면에서 엄청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도 일부러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제 동생이 만약에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남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체적으로. 그 경찰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제일 가까운 남자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딱 누군가가 덮쳤어요. 그러면 3분 안에 본인이 죽을 수 있는데, 그때 경찰한테 전화해봤자 경찰은 10분 내에 오기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어쨌든 지금 되게 뭔가 힘을 가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을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그게 돈이 됐던 뭐 금품이 됐던 한다 그러면, 그런 강한 자들을 좀 교화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네. 되게 길게 하셨는데 아, 네네. 진짜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지치셨죠? 네. 저는 지금 피곤해요. 젊어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아니, 허리는 괜찮은데 예,